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일시적인 하락, 일시적인 조정, 그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다르죠. 예,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에 놓인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변동성 안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살짝 올렸다가 또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다 좋은 거, 뭐 AI 모멘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청사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조그마한 악재에서도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또 다시 호재가 또 나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장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밤사이에는 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늘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 조금 두렵고 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포지션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에는 과연 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M7 종목들 대부분 하락을 했고 또 오늘 지금 6시부터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뭐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한 그 보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죠. 그런 사이에서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M7 종목들 모두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 밤사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또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우리 변동성을 어떤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떤 이슈를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락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등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은데 나스닥이 요새 빠질 때 좀 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사실 올라왔을 때도 막 뭐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반등을 한 거라서 이게 좋아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단기 변동성은 일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심리가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셧다운이니 뭐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것까지 불안한데 여기서 갑자기 또 AI 버블 우려가 또 하루아침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엊그제는 AI 버블이었고 어제는 AI 버블이 아니었고 오늘은 또 AI 버블이 됐습니다. 다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AI 버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샘 알트먼이 아주 긴 장문의 해명문을 올렸는데 장문의 해명문이 더 해명이 안 돼요. 원래 말이 길어지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AI를 신뢰하는 저도 이거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왜 버블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 싶더라고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비롯해서 시장에 무슨 일들이 밤사이에 있었길래 이렇게 꽤 크게 하락을 했는지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면요. 하락을 했고요. 여기 뭐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가 쭉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오늘도 빠지나 보다. 그래서 심리가 여전히 안 좋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셧다운 관련 이슈들 한번 보고 관세 관련 이슈들 한번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노이즈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부터 이제 꼭지를 찍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샘 올트먼의 트윗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굉장히 더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봐도 이 정도면은 이게 왜 버블 얘기를 하는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그냥 무너졌어요. 오늘은 무너졌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하루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상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용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우리가 말하는 뭐 노동부의 고용이 아니라 민간 그 기업의 고용, 그러니까 해고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부진했기 때문에 4.09%까지 떨어졌고요. 달러는 99.7까지 100을 하회했습니다. 뭐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요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금리가 빠져서 사실은 그래도 조금 부담감을 해소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 가격 뭐 안 빠지는 게 어디야 싶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버블 우려에 두드려 맞고 있는데 금 가격은 잘 버티고 있네요. 이래서 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경기 불안을 반영하면서 59.5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였고 뭐 굉장히 앞으로 계속 챙겨봐야겠지만 지금은 이슈에 흔들리는 장이라서 이슈들을 좀 더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시장의 악재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이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이 지금 워커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보기에 그냥 어제 그 선거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죠. 선거 결과 민주당의 압승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에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뭐 10대 0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셧다운이 36일, 37일까지 길어지고 있는 거다.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지금 통제 불능 상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의 책임을 이제 또 공화당에게 돌리고 있죠. 공화당이 너무 뭐 필리버스터 오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합의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부 장관이 그 항공편을 10% 감축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항공편 10% 감축하나 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이 항공편은 결국 항공 화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물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계속 안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악재가 악재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을 건 없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계속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세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다시 계산해야 되는 불확실성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는 또 어떤 대안을 꺼내서 시장을 또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또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해놨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일본과의 5,500억 달러, 대한민국과의 3,500억 달러 이런 것들은 환불을 또 어떻게 해줄 것이며 이런 것들 다 고려하니까 시장에서는 점점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 초반부터 쭉 밀려 내려갔던 어제의 그 반등을 다 되돌림했던 그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상장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제 CFO가 우리 1조 달러까지 시장 평가를 받을 거고,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거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이 단어 하나가 시장에 약간 좀 깨림칙한데 이걸로 남았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단어죠? 이 단어가 백스탑입니다. 보증. 네, 이걸 보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부의 보증? 네, 뭐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예민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버블 논란 중에 하나가 그렇죠. 관련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뭐 그 안에서 뭐 순환출자처럼 내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돈이 과연 있어서 이걸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너네 돈 없잖아, 그렇죠. 이런 지적도 했고, 네. 근데 또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 해가지고 정부 지원 받고 그 와, 엄청 벌려놨잖아요. 손정희 회장이랑 같이 손 잡고 네. 그래서
돈 없는 게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 싶기도 그쵸. 한데. 근데 그랬는데도 엄청 벌려놓으니까 네. 최근 몇 달 동안 한 열 몇 개를 딜을 성사시키니까 그렇죠. 이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러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이제 또 CFO가 나와서 이제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야, 얘네 진짜 무책임하게 그냥 지금까지 딜을 다 벌려놓은 거구나. 이렇게 되면 그 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버블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아, 그럼 얘네 돈도 없는데 그냥 막 질러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래도 되나 싶었다가 트럼프 정부의 AI 차르, 이게 뭐 암호화폐 차르라고도 하죠. 이 사람 데이비드 sak스 이 사람이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하나가 대체할 것이다. 우리는 AI에게 그런 보증을 서줄 생각이 없다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오픈 AI가 망하던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어차피 AI 기업들은 많고 너네가 안 되면 다른 기업들이 대체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증을 해줄 생각이 없어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CFO가 나와서 내가 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단어 선택 잘못했다. 예, 보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역할 그 분배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정부도 어떤 역할을 해줘야 그렇죠. 된다. 예, 원래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그래요. 기업들이 계속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게 챗GPT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백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원, 예. 정부의 어느 정도 정책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금융 지원이라든지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보증이라는 단어로 써서 내가 실수한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샘 올트먼이 뭐예요? 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이거? 리포트 썼어요? 그러니까 이 1,500 단어를 1,500개를 써가지고 SNS에? 예, SNS는 세 줄만 쓰는 건데. 그 X에다가 이렇게 길게 막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이거를 써놨어요. 퍼스트, 세컨드, 지금 예. 서드 몇 예, 뭐 가지 어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제가 보는 순간 이게 이걸 내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이제 번역을 해서 돌려봤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 보증 논의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 미국의 AI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데이터 센터 증설을 보증해달라는 그런 내용과는 다르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AI한테 세 가지 정도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AI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올해 연매출 200억 달러고 클라우드 성장으로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가 나올 건데 이렇게 퀀텀 점프를 계속 하려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을 넣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그러면은 오픈 AI를 지금 막 이렇게 딜을 만들어서 대마 불사로 만들어서 너네만 어떻게 계속 너네 안 되면은 계속 지원받고 이러려고 막 보증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실패한다면 대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치만 정부가 어쨌든 최후 보험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해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망하면 정부가 그거를 정부의 보험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정부가 해줄 우리의 것으로 보험이다?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회사 망하는데 정부가 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명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이제 큰 기업들이 네. 좀 금융적으로 힘들 때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출자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정말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길 만한 안 좋은 여건이 마련됐을 때인데 지금처럼 AI의 붐 지금 좋다 하는데 갑자기 이런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불안해할 그쵸.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안 그래도 불안해하는 시장에 그래서 원전 같은 정책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원전 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뭔가 이 정부의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최후 보험자는 될 것이라고 보지만 뭐 어차피 정부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도 어쨌든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돈 주면 우리는 수익 쉐어한다. 이게 사실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로 협박한 다음에 그 투자해.
투자하면 이익은 나눠 가질 테니까 일단 돈은 줘 이거잖아요. 그걸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 못된 걸 배워가지고 어디서 그런데다가 왜 굳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정부가 아닌 시장이 판단할 것이다.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돈 많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제 최종 보험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보증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해주면은 우리가 더 클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픈 AI가 마치 뭐 정부의 한 부서인가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 그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하고 너무 본인이 물론 스타게이트라고 그쵸. 정부가 이제 이끌고 있는 대규모 AI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데이비드 sak스도 단칼에 이렇게 얘기를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야, 얘 너무 많이 컸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최근에 좀 어깨에 뽕이 많이 예, 어깨 좀 내려줘야겠다. 근데 그 어깨를 내릴 때 그냥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같이 우리는 끌어내니까. 뭐 변명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장이 한 번 더 고꾸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저는 AI를 신뢰하거든요. 잠시 후에 또 실적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얘네 진짜 이거 그 소위 말해서 너무 기네 혀가. 그 이전부터 오픈 AI는 항상 돈 달라고 그러니까요. 때를 쓰는 아이처럼 손정희 회장이랑도 좀 약간 악유가 있었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거 뭔가 이거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심리를 호도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거 써버리니까 거기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다 되게 조롱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거는 전체 AI 산업에 관련한 의구심을 자아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오픈 AI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이 워낙에 심리가 좀 이렇게 응축되어 있으니까 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그것도 생각이 맞고 듭니다. 사실은 오픈 AI가 잘해야 전 세계 AI가 잘 되는 걸 우리가 최근에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다 연결돼 거기서 있었으니까. 오픈 AI가 딱 하면은 그게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두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그 어깨를 지고 있는 사람이 샘 올트먼이어서 그 친구가 좀 성숙하게 이 일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AI가 뭐 끝났다 무너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불안했던 심리를 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안 그래도 불안했던 심리들이 이런 지표들에서도 좀 나옵니다. 이게 민간에서 발표하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의 해고 지표인데요. 10월 기업 해고가 15만 건이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뭐 기록적인 어떤 그런 해고 건수를 보다 보니까 2025년 들어서도 최고 10월 들어서 최근 한 20년 동안 최고치고 그 2025년 들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나니까 뭐 금리 인하 해준다고 이거 마냥 좋아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번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셧다운 때문에 안 나오게 되면 예측을 해봤대요. 예측을 해봤는데 9,000건 감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침체 우려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했고, 그래서 금리를 내려줄 거냐, 그래서 시장이 연준이 시장을 구해줄 거냐, 그것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나와서 연준의 완화 정책이 버블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시장이 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굴스비 총재는 이 셧다운 기간에는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막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셧다운이 있고 뭐 관세 얘기가 있고 금리 인하도 안 된다고 하고 그 와중에 AI는 버블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계속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일어난 일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막 압박을 했어요. 적당히 하자.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거 이렇게 패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니버스 예산안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만 일단 임시 예산안, 왜 항상 이럴 때마다 임시 예산안 통과시켜서 막 그쵸. 시간 벌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공화당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작에 좀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장중에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네.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셧다운 때문에 이 TGA 잔고라고 해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유동성이 있어요. 이 유동성이 계속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근데 셧다운이 풀리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만 해소되면 일부 시장의 반등은 충분히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중립금리 나는 1% 정도로 추정한다.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금리 너무 높다, 기준금리 너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셧다운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인플레이션 걱정돼, 이런 의견도 있지만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 안에서 굳이 꼽자면 한 투톱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투톱, 쓰리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 봤을 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12월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역사적인 그 기록적인 것들을 들어서 9월부터 10월까지 주식형 ETF에 1,6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는데 미국도 엄청 개인들이 엄청 사는 출사려고 거죠. 하네요. 예. 네. 근데 이게 대선 직후에 막 기대감 높았을 때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작년에? 트럼프 수혜주 막 테슬라, 막 코인, 우주 막 이런 거 막 날아갔을 네. 때 그때 이후에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11월에 약간 좀 지금 11월 들어와서 주춤할 뿐이지. 그래서 레버리지 주식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한 막 2배, 3배 쓰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죠. 예, 그렇기는 한데. 많이 사시죠. 그래서 좀 건전해지는 거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보통 12월 연말까지 그리고 혹은 내년 1분기까지는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계절적으로 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GA 잔고가 풀리는 거 이런 네. 것까지 기대하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조정이 항상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올해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올해는 여전히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면 올랐었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장의 움직임에서 큰 폭의 조정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있었어요. 최근처럼 이렇게 예. 2, 3%씩 하락했었던 적이 꽤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큰 의미를 둘 거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드리게 되고요. 그래도 계속 시장이 빠지니까 심리가 흔들리는 걸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그쵸. 참 어려운 시장이기는 하네요. 근데 요거를 이제 기업 얘기들을 하면서 또 한 차례 좀 더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빈후드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좋았어요. 크립토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300% 전년 대비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미달했다고 해서 빨간불이 켜진 거지. 다른 것들 보시면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막 100%, 200%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런데다가 골드 서브스크라이버, 골드 구독자라고 해서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걸 봤을 때 실적 딱히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주가가 10%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엊그제 팔란티어의 역할이 된 거죠. 네. 로빈후드가. 근데 다른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스냅 그리고 엠러빈 이런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광고를 타겟팅하고 스냅은 그 플랫폼이니까 그 타겟팅된 광고를 사람들한테 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실적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장이 안 좋아서 음봉이 났고 엠러빈도 하락을 한 거지 장만 괜찮았으면 요거 이렇게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AI가 버블이다라는 논제는 저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냥 샘 알트먼의 어떤 그 약간 미숙함이 만들어낸 그런 오해일 뿐이지 AI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스냅과 엠러빈까지 볼 정도로. 그런데다가 스냅은 퍼플렉시티와 연합을 해서 AI 답변을 뭐 추가한다. 뭐 카카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스냅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더 주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AI에 대한 수요와 니즈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또 지적이 됐던 게 네. 그 퍼블리시티의 저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너무 그래요? 작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 그 시리 들어가는 그 서비스도
구글이 애플에게 돈 주는 게 엄청나잖아요. 네, 그 그쵸, 기본적인 인터넷 그 탑재 때문에 크롬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근데 파블리시티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계약한 거 금액 보니까 이거 AI 대단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싸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에 대한 또 지적을 그러니까 야. 지금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있고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적을 또 하기도 해서 와, 그거 조금 열받네요. 그런 네. 지적을 하는 사람들. 왜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쉬운 거면은 애플이 다른 회사 거를 돈 주고 쓸까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데 네. 가치를 덜 인정받았다는 거죠. 아. 퍼블리시티의 그러한 AI 서비스 그리고 구글의 AI 서비스를 좀 비싸게 예약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싸게 애플이 쓰는 거 아니야? 너무 싸게 근데 스냅 쓰는 거 지금은 아니야? 사실 좀 뭐 이렇게.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건 뭐 선점? 그쵸.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끼리 지금 계속 경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잠시 후에 뭐 대충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이번 주에 어떤 플로우들을 보면 네. 팔란티어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팔란티어부터 시작이 아니라 메타부터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메타. 메타가 실적이 괜찮았죠. 근데 일회성 세금 때문에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제로 AI로 돈을 버니까 네. 잘 버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장에서도 또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돈을 버는 기업들이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시선이 되게 날카로운 거예요. 네. 아, 지금 AI 오케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거 오케이. 반도체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너네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 지은 것만큼 이거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어? 벌 수 있어? 물어보는데 기대가 높았는데 뭐야? 이거 조금 아쉬워? 그러면은 너네 안 돼.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아직 엄격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협화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의구심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걸 해결해 주려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충족하는 실적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그건 지금 당장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제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신뢰를 하는지 아닌지를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본인 기업들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큰 돈을 캐펙스를 막 쏟아내면서 투자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저는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커버그라든지 피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을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의 의구심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코이어런트 같은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섬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장에서도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도그 이런 기업도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쪽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AI를 다 버블이라고 하고 여기서 뭐 끝났다. 이건 다 거짓된 거다. 뭐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젠슨학 CEO가 어제 중국이 AI 승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장 막판에 엔비디아 주가가 빠진 거라고 이 하더라고요. 얘기도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약간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해명은 이렇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였다. 뭐 미국이 조금 당연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이걸 열심히 하자. 예, 너무 누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이제 뭐 해명 나쁘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샘 얼트먼 이슈 때문에 결국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코어웨이브랑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MSCI 지수 편입이라는 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6% 넘게. 그래서 지금 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신선한 AI를 좀 원하나 싶어서 찾아보니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소프트뱅크가 인수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만으로도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된 새로운 AI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숫자가 계속 찍히잖아요. 이 와중에도 마이크론,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를 버블이라고 계속 매도를 할 수가 있는가?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요 정도로 결국 단순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월가에서도 막 이래저래 버블 얘기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새로운 AI 수혜주 디지털 오션 홀딩스 처음 들어보잖아요. 뭐예요?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GPU랑 그다음에 원래 뭐 코인 쪽 사업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GPU가 많으니까 이걸로 클라우드 도움도 되고 이런 기업들을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네.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구글이 또 잘 버텼거든요. 애플도 잘 제미나이. 버텼고 아까 제미나이 그 얘기 해주셨는데 애플의 제미나이 도입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애플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길을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구글은 또 7세대 TPU 아이언우드라는 걸 출시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엔비디아를 계속 겨냥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엔비디아 대체한다기보다 계속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알파벳이.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은 큰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 의구심을 받는 과정에서도 나 반도체도 해. 반도체 돈 버는 거 봤지? 하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계속 뭐 잘 몰라요. 그러니까 AI고 뭐고 그냥 지금 완전히 이 사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룹 패키지 관련해서 통과가 될지 여부가 실시간 생중계가 되는데 아직 뭐 지금 30분 지났는데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통과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거의 90%, 10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지라기보다 폴리마켓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뭐 그게 뭐 큰 변수가 아니라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업무 집중을 과연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XAI라든지 그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는지를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캐시 우드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테슬라 2030년까지 2,600달러 간다. 걱정 마라. 뭐 어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 이게 갑자기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타겟으로 잡아놨던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거 통과되면 뭐 진짜 달나라 갈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헬스케어가 좀 대안이 되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인하하는 발표를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주목을 받았는데 일라이릴리는 심지어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죠. 주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주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완전 반대로 가죠. 이게 지금 일라이릴리한테 조금 밀리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메세라 지금 인수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이자도 인수가 올렸는데 노보노디스크 받아서 그대로 또 올렸습니다. 이러니까 메세라 주가는 막 완전 달나라를 가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그 부담에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내일은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뭐 중소형주도 많고 이래저래 논란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출렁이기도 했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문제가 있었던 팔란티어 그리고 AMD, 로빈후드 저는 실적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문제를 찾자면 기대감이 높았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버블 우려가 나타났던 이 주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이유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번 주에 걸린 게 운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엄청 높은 산을 등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갔던 산 또 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산 가시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이쪽 길이 맞는지 여기에 이 경사도가 다른 길보다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갑자기 내려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아니면 쭉 미끄러지기도 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게 등산인데요. 시장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잘 붙들어 드릴 만한 뉴스 내용만 골라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용들이 불안했다가 그래도 괜찮았다가 그러니까 뉴스도 시장도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따뜻한 옷, 지금 또 추워지니까 따뜻한 옷, 산은 더 추워요. 그리고 튼튼한 신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산프로아til에서는
두 가지 여러분 시장에 등산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등산도 한번 하시면서 이번 주말에는 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험토 등산화 최초 저희가 6만 원대로 준비했는데요. 요거 이제 정상 가격 7만 9천 원대, 핫딜 가격으로 6만 9천 원대입니다. 접지력이 높은 아웃솔로 미끄러진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캠핑 가실 때 착용하셔도 좋고 신으셔도 좋고 하이킹 그리고 트레킹 하실 때 또 완벽한 발의 밸런스 참 중요하죠. 그런 것들 챙기시는 그런 제품으로 험토 준비했는데 남성 사이즈는 한 사이즈 작게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성분들은 정 사이즈 내가 235 신는다 그럼 35, 40 신다 그럼 45 남성분들은 한 사이즈 작게 를 추천드린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제품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남성 제품이고요. 요 앞에 있는 거. 여기 뒤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거는 여성 제품. 핑크 색깔 포인트가 들어간 아주 예쁜 등산화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오늘 좀 따뜻하게 기모 든 거 입었어요.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 마음이 또 추워지기 때문에 스투시 기모 맨투맨 최초로 6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상 가격 17만 원대 제품이고요. 6만 9,800원에 기모까지 들어있는 그런 맨투맨 제품 준비했는데 명성님이랑 저랑 두 가지 다른 컬러를 입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어나면 되나요? 네. 블랙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등에 이런 무늬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명성님 잠깐 서 계세요. 네. 명성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입었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요 핏은 조금 루즈하게 입는 핏이에요. 그러니까 명성님이 보통 105 사이즈를 입으시는 편인데 요거는 약 110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핏을 나는 조금 더 작게 입고 싶다, 딱 맞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하셔서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가 지금 M 사이즈인데 이게 약 105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명성님이 입으신 사이즈는 110 사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아니다 나는 좀 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한 사이즈 다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과 제가 입은 애쉬그레이 두 가지 컬러고요. 예, 잘하네요. 진짜 쑥스럽네요. 어색하면서 예, 잘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만 좋았으면 더 까볼 텐데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기모가 있고 또 이제 등산화 요 두 가지 세트 상품 시장 춥고 우리가 험난한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정상 찍지 않았어요. 예, 그 사이에 지금 험난한 변동성이 있는데 여러분 등산화 잘 착용하시고 따뜻하게 옷 입으셔서 우리의 수익도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몸과 다리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